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테슬라 최고의 마케팅과 생산 능력을 보여주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고요. 제롬 파월 연준 총리가 3월에 0.25%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테슬라처럼 투자하라. 루시드 리비안보다 안정적인 성장주 테슬라. 자, 기가 베를리 이번 주 모델 Y 롱레인지 테스트 생산 돌입. 허츠 2000대 모델 3 받는다. 테슬라 차가 비싼가요? 라는 주제로 오늘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는 시장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러시아를 압박할 만한 좀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유엔 총회에서요, 러시아 철군 요구 결의안을 통과했다는 뉴스고요. 결의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핵무력 태세 강화 결정을 규탄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무조건적으로 군병력을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긴급 총회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140개국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온 만큼 러시아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또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제3차 세계대전은 핵무기가 사용될 것이며 매우 파괴적인 전쟁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위기감을 조성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렇듯 시장 상황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아마도 저 불확실성 요소가 많이 제거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신 분은 파월 연준 의장이고요. 간밤에 하원 금융위원 청문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때 이제 금리를 0.25% 3월달 말에 인상을 하는 게 적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제거되어서 오늘 3대 지수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0.25% 상승은요, 201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거고요. 자, 필요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인플레이션에 부정적 영향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실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양적 긴축은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하는 거죠. 연준이 보유한 채권을 시장에 갖다 팔면서 시장의 유동성, 즉 달러를 흡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 긴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자, 매우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매우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할 것 같다라고 파월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경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렇게 불확실성에서도 민첩하게 대응을 지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파월 연준 의장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었다고 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3대 지수가 모두 이렇게 크게 좀 상승한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참고로 미국 2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47만 5천 명 증가를 해서 예상보다 상회를 했다고 나왔고요. 이렇게 고용 상황도 좋아지고 파월이 금리 인상을 시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9.78%나 올라서 1.878을 기록했습니다. 어제까지는 경기의 불확실성이 강화되면서 안전자산 강화 심리가 강화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크게 하락했었는데요. 다시 반등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원유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7.63% 전일 대비 상승해서 지금 WTI 가격도 111불을 넘겼습니다. 100불을 넘긴 게 어제인데 벌써 111불을 넘겨버렸어요. 자, 이렇게 원유 가격이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 뭐 30년간 이상의 큰 흐름으로 봤을 때요. 자, 어느 정도 오버슈팅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고요. 자, 오버슈팅이란 건 상승의 막바지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 수요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상승을 만들어내고 이후에 또 급하락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아직 지금은 이제 석유에 지금 투자할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항상 힘들 때, 엄청 쌀 때, 비관론이 엄청나게 팽배할 때, 그럴 때 이런 걸 사셔야 된다는 거죠. 자, 안정적으로 테슬라 투자하는 게 지금은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주요 뉴스로 G7 재무장관이 테러 제재 대상의 암호화폐 사용 금지 검토를 하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뭐 최근에
러시아에 대해 스위프트 제재가 일어나면서 러시아 사람들의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늘어나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뭐 10% 넘게 급상승을 했었죠. 자, 그러니까 이런 제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유 가격은 지속 급등하고 있고 오늘은 대부분의 주식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특히 좋았고 아크 인베스트먼트죠. 거기 펀드에 편입된 중소형 기술주는 약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맵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밝은 녹색인 거 아실 수 있고요. 오늘 안 좋았던 영역은 뭐 로키드 마틴을 비롯한 방산주는 최근에 급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넷플릭스는 오늘 좀 빠졌네요. 자, 오늘 특히 좋았던 영역은 반도체 영역입니다. 반도체 영역이 뭐 대부분 3% 이상 큰 상승을 기록한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리비안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리비안도 많이 빠졌고 루시드도 빠졌습니다. 자, 생산량에 대해서 자,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좀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보면 제가 트래킹하고 있는 주요 주식들의 상승률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반도체 쪽, 뭐 퀄컴, 엔비디아, 인텔, AMD 이런 주식들이 좋은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고요. 나스닥이 뭐 최근 한 5거래일간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는 좋은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드리겠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4,500이 자 일봉상 쌍봉을 만들었던 저항권이다. 자, 그래서 14,500을 빨리 뚫어내는 모습이 나오면은 자,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자,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스닥 주봉 차트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자, 불확실성 상황이 너무 크고 위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한번 체계적 위험이 커지면은 자, 12,200 정도를 하단으로 삼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지속 말씀드리고 있죠.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테슬라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0일선이 약 한 837 정도 됩니다. 837불 이상에서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테슬라가 약 880불에서 960불 사이에 좀 매물대가 많겠다. 이때가 테슬라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었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때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지면서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자, 950불까지 빨리 뚫어내는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 테슬라가 다시 한번 1000불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직도 자, 상방이든 하방이든 정확한 방향성을 뭐 탐구하는 시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편하고 쉽게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테슬라는 구조적 성장주이고 향후 10년 동안 가장 크게 성장할 산업의 주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고 자, 제가 말씀드렸던 850불 저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850불 이하로 가격이 떨어진다면은 좀 더 비중 있게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지속 얘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850에서 700불 자, 체계적 위험이 한 번 더 불거지면 700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사이에서 나누어서 집중 매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시장 살펴보았고요. 오늘 테슬라 관련 뉴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마케팅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한 국가의 지도자를 열렬한 그러니까 테슬라 지지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게 바로 최고의 마케팅이라는 거죠. 이분이 직접 자, 전 세계의 테슬라를 광고 홍보해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분의 성함은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의 부총리이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장관이시죠. 자,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가 우리나라를 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요. 통신과 전기랑 관련된 인프라들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자, 인터넷이 그러니까 통신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스타링크가 공급해준 이 위성 있지 않습니까? 이 위성 안테나를 달아서 지금 인터넷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자, 발전기가 필요하다, 전력이 모자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해결책은 솔라 패널 그리고 배터리 팩이 필요하다는 거고 이게 발전기보다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테슬라가 생산을 하고 있는 제품들이죠. 그러니까 이 장관님이 자, great suggestion, 자, 좋은 제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총리 장관님께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게요. 자, 우크라이나의 날씨가 좋지 않다는 거죠.
이런 태양광 발전에 좋지 않다. 뭐 구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자 연기가 많이 나고 있다. 여기저기 파괴돼 가지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태양광 발전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자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이제 솔라 에리아를 높여야 된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태양광 에너지는 잘 작동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이 부총재가 자, 좋은 포인트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의 윈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겨울과 같은 상황에서도 잘 작동을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에요. 계속 스타링크를 자, 확장을 하겠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마지막으로 Thank you again for helping us out with SpaceX Starlink. This will save a lot of lives. 그러니까 스페이스X랑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다라고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최고의 마케팅이라는 거죠. 이것들이 자 회자되고 뉴스가 되고 크게 널리 퍼질 것입니다. 이분의 영향력이 뭐 상당하시기 때문이겠죠. 자, 우크라이나 사람 전체로부터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스페이스X가 듣게 된다면 이게 또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겠죠. 안 그래도 지금 기가 베를린이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테슬라의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마케팅이다. 자, 경영학,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최저의 비율로 최고의 효율을 이끌어야 될 마케팅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기가 베를린에서 이번 주부터 모델 Y 롱레인지 테스트 생산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가 베를린에서는 모델 Y 퍼포먼스 모델만 만들었습니다. 수요는 근데 모델 Y 롱레인지가 모델 Y 퍼포먼스보다 훨씬 큽니다. 자, 테슬라의 전체적인 라인업 전략이요. 그러니까 제품 라인업이죠. 항상 마진이 높은 최고급 모델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뭐 럭셔리한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엔트리 레벨로 확산을 하는 거죠. 테슬라가 모델 S 등 아니면 좀 로드스터로 이렇게 시작을 했듯이 그렇게 스포츠카, 고성능의 자동차로 럭셔리한 이미지를 준 다음에 모델 3, 모델 Y로 이렇게 확장을 했듯이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모델 Y 퍼포먼스보다는 모델 Y 롱레인지가 더 엔트리 레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전략을 자, 베를린 공장에서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빠르면 이번 주에 그래서 모델 Y 롱레인지 테스트카 4대가 생산될 예정이고 자, 중요한 점은 최근에 이제 레이더를 장착을 하지 않고 있죠. 순수 카메라 그러니까 비전만으로 자율주행을 추구하겠다라고 테슬라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새로 리프레시된 모델 S, 모델 X에도 비전만 들어가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는 이 모델에도 안 들어가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이번 주말에 기가 베를린 생산 시작을 위한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죠. 준공 승인이 날 것 같고 3월 22일에 그랜드 오프닝 행사 개최가 예상이 된다고 했죠. 22일 또는 23일입니다. 그래서 오프닝 행사에 일론 머스크가 참석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첫 30대 모델 Y 퍼포먼스에 관련해서 고객 인도식이 있을 예정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잘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뭐 루시드라든지 리비안의 주가 하락은 상당히 컸는데 테슬라는 너무나도 굳건히 잘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 능력의 차이가 판세를 가른다라는 뉴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테슬라랑 루시드 주가를 보면요. 테슬라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루시드는 자, 지지부진하게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주가의 엇갈린 모습은요. 바로 생산량의 차이가 있죠. 루시드는 2월 28일에 공급망 제약으로 인해서 올해 자동차 생산 목표치를 기존 2만 대에서 12,000대 또는 14,000대로 줄인다고 밝혔어요. 자, 기존 대비 40%다 감소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는 계속 이제 올해 한 뭐 기관들의 컨센서스는 약 145만 대인데요. 160만 대는 충분히 나올 예정이고 캐파로 따지면 200만 대까지도 가겠다라고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계속 자, 기대치가 향상이 되니까 주가는 이렇게 상승하는 거죠. 당연히 거기에 또 힘을 보태는 게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의 3월 내 준공 승인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인플레이션 상황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공급망 우려, 자, 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루시드는 그에 관련돼서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는 그간 경험과 연륜이 많이 쌓여 있고 생산 효율화를 상당히 달성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잘 버틸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은 지금같이 인플레이션 상황은 루시드 리비안보다는 테슬라가 유리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의 향후 승패를 가를 요인은 역시 자율주행이다, AI 기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테슬라가 비싸 보이더라도 테슬라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몇 가지 짧은 뉴스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명문 공대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예요. 네, 공대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The Most Attractive Employers. 2020년 기준으로요,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들을 나열한 건데 테슬라가 1등이고 스페이스X가 2등이에요. 명문대 엔지니어링 졸업자들은 애플이나 구글이 아닌 업무 강도가 세지만 테슬라라는 기업에 더 취업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애플은 7등, 구글은 4등입니다. 누구나 구글과 애플이라는 회사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회사에 들어갔다고 하면 상당히 박수를 쳐줄만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회사보다 더 높은 열망을 가지고 있는, 입사 열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랑 스페이스X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위가 로키드 마틴, 5위가 보잉이라는 게 좀 재밌네요. 이렇게 인재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 좋은 인재들이 있는 회사,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뉴스로 허츠 아시죠? 렌터카 회사가 뭐 한 10만 대 정도 테슬라랑 계약을 했다고 뭐 작년에 뉴스가 나왔었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인도를 받고 있는데 또 이번 달에 한 2,000대 정도 모델 3를 배송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분기 내로 캐나다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 모델 3를 확장을 한다는 거죠. 허츠가 이렇게 많이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이게 큽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자율주행 레벨 4가 달성하면 허츠는 쾌재를 부를 것이라는 거죠. 자율주행이 되면 허츠가 렌터카 회사에서 머무르지 않고 승차권이 우버와 같은 사업 모델까지 추가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려고 테슬라랑 일찍 계약을 했었던 거죠. 아무튼 여기에서 저희가 시사할 수 있는 부분은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이 B2B 영역도 커지고 있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로보택시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자체 앱도 있고 자체적으로 로보택시를 운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협력회사들과 함께하면 더 사업의 규모를 크게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좋은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인데요. 이 트윗이 재밌어가지고 제가 올렸고요. 테슬라 차가 비싸죠. 테슬라 뭐 모델 3, 모델 Y 살려면 최소 뭐 6천에서 한 9천만 원까지 돈을 쓰셔야지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비싼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초기 비용이 비싼 거지 이제 운영 비용이 너무 쌉니다. 요새 기름값도 상당히 비싸죠. 비싼 기름값 안 내도 됩니다. 전기 충전하면은 훨씬 비용이 절약됩니다. 뭐 많게는 5분의 1, 10분의 1까지도 절약이 되고요. 서비스가 필요 없죠. 엔진 오일이라든지 뭐 브레이크 오일 이런 거 한번 갈면 뭐 한 10만 원 쉽게 깨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런 서비스 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브레이크 패드가 거의 닳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것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갈 거는 뭐 타이어, 그 다음에 뭐 오셔액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게 중요하죠. 차를 되팔 때요, 새 차값만큼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어떤 뭐 시장에서는 오히려 중고값이 높은 경우도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다른 전기차,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 그리고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덜하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인플레이션 킬러라고 표현해 있어요. 테슬라 is the inflation killer.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서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루어 보도록 해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